고고 제주 찾기. 오늘은 한라산의 동쪽에 위치한 곳, 눈부신 바다가 아름다운 조천으로 떠나봅니다. 이 멋진 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바람이 저희를 너무 심하게 반겨주네요, 선생님. 예, 화창한데 바람이 좀 세다.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조천에 나왔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책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짠. 성벽 위에 뭔가 이게 건물이 있다. 딱 봐도 군사시설 같은데 조천에 이런 곳이 있나요, 선생님?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데요? 어디요? 여기서 보이는데 잠깐만. 눈을 들어 앞을 보라. 어? 혹시 저기 보이는 정자요? 그렇죠. 저 연북정이잖아요. 맞아요. 조천 진성 위에 있는 연북정이 주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맞췄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봐야죠. 네. 선생님 같이 가요. 연북정, 연북정, 연북정. 네, 오늘은 조천 진성에 세워진 정자, 연북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천 진성은 바다를 해자로 삼아 만든 성이죠. 규모는 작지만 당시 조선 팔도에 알려진 유명한 곳이었다는군요. 그 이유를 찾아서 연북정으로 향해 봅니다. 선생님, 사진이랑 봤을 때는 비슷하진 않은데 얼추 복원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저쪽에서 봤을 때보다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조천 진성을 만들기 전에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었대요. 아. 그런데 뭐 용하다고 하는 직관이 이 바위를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 보이면은 나쁜 인물이 나오겠다.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메워서 동산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조천 진을 만들게 되니까 거기에 정자가 세워지게 된 거죠. 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맨 동쪽 끝에 해당하고 그 위에 연북정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많은 진성을 봤잖아요. 근데 규모가 좀 작아 보여요. 작은 편이죠. 여기 둘레가 428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9개의 진 중에는 여기가 가장 작죠. 아, 구진 중에 여기가 막내군요, 선생님. 막내는 늦게 태어난 것이 막내지. 크기로 막내. 근데 이 진을 그려놓은 옛 그림이 있는데 네. 그 책 한번 한 장 걷어보세요. 네. 탐나술력도네요. 9개의 진 중 규모는 가장 작아도 방호소와 무기고 등 갖출 건 다 갖췄네요. 저 위쪽에 있는 높은 건물이 바로 연북정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가 이제까지 성 내부를 보면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진이었어요. 조천 진성 전체도 보고 연북정도 가까이서 보고 올라가서 얘기를 합시다.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한 평지가 펼쳐집니다. 올라와 보니까 앞으로는 드넓은 바다가 있고 또 뒤로는 마을이 훤히 보이고 진짜 유명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뷰가 좋으니까 조선 팔도에 유명하게 딱 소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통행량이 많았어요. 육지하고 여기하고 통행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명해졌던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알겠지만은 동쪽에서 북쪽, 서쪽으로 이어지는 게 전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현대에는 저쪽으로 길을 더 매립해서 만들긴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바다에 둘러싸이고 남쪽으로만 육지에 연결된 곳이었죠. 게다가 남쪽은 높고 바다인 북쪽으로는 지형이 낮아서 배가 왕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이런 이점으로 조천포구는 조선시대 제주에서 손꼽히는 해상 관문이었습니다. 주로 왕래했던 사람들은 상인 그리고 뭐 일부 관리, 유배인 네, 이런 사람들이 다녔는데 관리들 중에는 진상을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죠. 진상품. 왕한테 주는 진상품을 일로 나눈 거군요. 진상이 많이 됐던 품목 네. 뭐일 것 같아요? 귤? 귤? 전복? 전복? 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네. 말을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내보냈어요. 말이요? 예. 여러 폭으로 나갈 수는 있었죠. 그런데 특히 조천포구에서 말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말 보내는 것과 관련한 비석도 있거든요. 여기 비석거리에 옛날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정비가 많이 있는데 공마, 감관, 오영, 구패석 이런 비석이 있어요. 공마강가는 뭐예요? 말을 진상하는데 책임 맡은 임시 벼슬인 것 같아요. 그런 책임을 맡았던 사람에 대한 비석이 있는 것도 보면은 그만큼 말이 이곳에서 많이 나갔다. 말이 많이 나갔다. 근데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연북정 이런 말이에요. 예. 근데 연북정은 어떻게 유명해진 거예요? 진상품을 보내려면 배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배가 잘 가려면 날씨가 좋아야죠. 날씨가 좋아야 돼요. 네. 바람이 어떤가 기다리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는 후풍처의 역할을 했던 거죠. 저요? 바람 잘 불게 막 이렇게 바람 잘 불게 해줄 때 막 이게 이것은 네. 당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기상청과 같은 역할이겠죠. 축구소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높은 자리가 필요했어요. 하늘에 걸린 뱃길의 운명. 배가 무사히 뜨려면 무엇보다 순풍이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연북정은 순풍이 오길 기다리는 장소이자 떠난 이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염원의 장소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연북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 연북정은 빨리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창건 기록은 없는데 중수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한번 고친 거네요. 그것이 선조임금 때예요. 이옥이라는 절제사가 조천관을 중수하고 이것을 새로 지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전에부터 있었는데 새로 중수를 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이옥 절제사가 이름 붙인 것은 있어요. 그게 쌍벽정입니다. 쌍은 두 개라는 뜻이고 네. 벽은 푸르다예요. 그럼 이름이 연북정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게 연북정이라고 이름을 바꾼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하죠. 관리들도 자주 오고 왕명을 받들어야 되는 곳이고 그런 곳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연북정에 대해서는 시를 지은 사람이 참 여럿 있는데 그중에 김상헌의 시가 하나 있어. 네네. 그것도 그 책에 있으니까 한번 걷어보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멋있는 목소리로. 봄을 관장하는 신령이 덕화를 베풀어 따뜻한 바람이 종일 불어온다. 어사는 한내를 이곳에서 보냈는데 떠나가는 배는 빠르기가 새와 같더라. 임금을 향한 충절이 담긴 김상헌의 시구처럼 연북정은 한양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임금을 사모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객사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후풍처에서 충절의 장소가 된 이곳 역시 근대가 되며 순환을 겪게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처음 본 사진의 그림은 흑백 사진이었잖아요. 이때 사진에 나온 연북정은 몇 년도입니까? 1950년대 사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벽은 그럼 과연 언제 설치했을까? 맞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는 근대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렇죠. 1906년에 여기에서 학교를 열었어요. 사립인데 의흥학교라고 했습니다. 의흥학교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다 터진 데서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벽을 설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1910년 되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빼앗은 상태가 되고 네. 일본 경찰 주재소로 쓰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곳이 높은 자리에 있고 입구도 하나밖에 없고 다 보이니까 주재소로 쓰기는 딱 좋은 것 같네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다시 현관처럼 만든 것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북정에 올라오는 계단이 안쪽에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자기네 편하게 하려고 계단을 앞쪽으로 바꿔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쳤던 장소가 일본 경찰이 우리 도민을 감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프네요. 일본 경찰은 지금의 조천 파출소로 지서를 옮기기 전까지 20년 넘게 연북정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 연북정은 도민을 올가매고 수탈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죠. 광복 후 이 자리는 조천중학원의 교실로도 쓰이다가 현재 조천진성 성곽과 연북정만 복원되어 있는데요. 2015년 제주시는 이곳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했고 연차적으로 추가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시절 연북정과 조천진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성도 둘러보고 연북정 올라가서 드넓은 바다도 보고 하니까 좀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북정이라는 이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민정도 있고 근민정도 있고 조금 더 백성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임금한테 충성한다. 그것만을 나타낸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조천 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건물들도 복원하고 할 테죠. 여기다가. 그렇겠죠. 그럴 때는 계단이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거 네. 그것도 원래대로 음. 안쪽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정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연북정이 아니라 이름도 쌍벽정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네. 어땠는지 삼행시로 한번 표현해보죠. 오랜만이죠, 삼행시? 잠깐만요. 연북정으로요? 그렇지, 당연히 연북정이지. 감이 왔습니다. 됐어요? 네, 오늘 띄워주시죠. 자. 네, 갑니다. 연북정에서 북. 북쪽 바다를 바라보는 정. 정치는 역시 조선의 최고이더라. 아하, 연북정을 가지고 그대로 연북정을 나타냈네. 네, 그죠. 그 시 짓는 솜씨도 점점 이렇게 되고 있네. 요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쑥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칭찬 좀 아끼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저희 고고제주 찾기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외쳐주시죠.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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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